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쇼크가 온 건데요. 에너지 시장, 올해는 어떤 부침을 겪을 건지, 그리고 오늘 발표된 제10차 전력 기본 계획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업인 에너아이디어즈 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네,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네, 다행히 그 러시아의 가스 중단이 3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전쟁 이후에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6개월간 뭐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은 현재 올 겨울에 쓸 재고의 거의 뭐 100%를 다 채운 그런 그래요? 상태고요. 하지만 시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 계속 수입은 해야 되는데 또 큰 변수는 유럽의 겨울이 올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면서요. 이상 난동이에요. 네, 그래서 가스를 안 쓰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예. 지금 겨울을 이 에너지 위기를 걱정한 것보다는 훨씬 좋게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이를 잠궜지만 네. 거의 다 잠궜지만 잘 네네네. 견디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 푸틴은 예.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상당히 협박을 협박적인 했는데. 말을 했는데 겨울이 특히 따뜻하면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많은 준비를 함으로써 예. 사실 가스를 무기로 쓰고자 했던 예. 푸틴의 노력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원유, 자 관심이 많은 것도 우리 원유입니다. 원유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요즘 안정되고 있는 듯한데 요즘 올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 원유 가격은? 네. 지난 10월 달에 오펙에서 이제 200만 배럴 하루에 감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는 좀 있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경기가 지금 침체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예. 사실 원유 가격은 약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펙이 사실은 그것을 우려해서 감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이제 예. 중국이 우리 코로나 락다운을 이제 봉쇄를 해제하고 그렇죠. 규제 완화를 다 예, 했죠. 전면적인 이제 소비 생산의 모드로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석유의 수요가 늘 우려가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예. 이 부분이 이제 수요를 좀 줄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석유가 지금 현재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네, 올 한 해 그렇게. 전체로 보면 네, 그래서 석유는 이제 조금 약세 보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한 70불에서 85불 사이로 이렇게 70에서 85불 85달러 사이로, 예,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지금보다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 그런 건가요? 조금 낮은 수준. 낮거나, 네, 지금 정도입니다. 지금 정도.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이 경기 회복이 돼서 일상 회복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더라도 네네. 수요가 글로벌 수요는 그렇게 경기 늘지 않을 것이다. 침체에 달려 있는데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온다면 수요가 좀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에너지, 우리도 워낙 에너지를 지금 정말 비싼 에너지를 팡팡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다 수입하잖아요. 네네네. 이 수입하는 거 우리가 전략만 제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이 우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이걸 또?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우리 11월까지 무역 적자가 한 55조 되는데 거기에 4배 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금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썼거든요. 사실 무역 적자의 아주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특히 화석 연료의 수입을 줄이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수요 효율화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높고 하는 면에서 좀
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절약하고 특히 그 산업부에서 지금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대기업도 중요한데 특히 중견 중소기업이 에너지 소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대기업 많지 않고요. 대기업도 많은데 절대적으로는 많은데, 절대적으로 많은데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 단위로 효율이 좀 따져보면 떨어지니까. 예,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 네. 수입하는 양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금액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예.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을 예. 더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됐는데 산업자원부요. 이건 뭡니까? 이거 산업자원부에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교육이라는 게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2년에. 15년간의 전력을 어떻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고 아. 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예. 계획하는 그 계획인데요. 국가 차원의 계획입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본 철학이 좀 담겨 있겠네요. 네, 많이 담겨서요. 어떻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 네. 원자력을 원래 상당히 줄이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원자력을 상당히 그 비중을 네.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완전 네. 많이 늘리는 쪽이겠죠. 그다음에 사실 재생에너지는 조금 뭐 논란이 있는데 예. 하지만 2년 전에 짰던 9차 전력 수급 계획 대비 네. 좀 늘렸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도. 네.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도 늘려서 뭐 조금이지만 예. 미미한 차이지만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자력은 대폭 늘려서 예. 사실 2036년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가 56%의 전력은 이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네. 석탄과 가스로 즉 에너지를 수입해서 외화를 많이 들이는 수입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그런 얘기예요.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향이고요. 네. 이것은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 때문에 네. 유럽 국가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원전 비중과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을 높이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석탄입니까? 네, 획기적으로 석탄이 줄고요. 예. 가스도 유지 내지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둘 되겠습니다. 다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스도 수입 액수가 그렇고 크죠. 석탄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획기적으로 줄인다. 네네. 그러면 원전 비중을 이렇게 높이려면 네네. 지금 2030년에는 발전량 중에서 한 32%인가요? 36년 기준으로는 34%나 네네네. 목표를 세웠네요. 네네. 이렇게 하려면 원전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숫자는 사실은 원래 원자력을 이제 수명이 되어가는 예. 원자력을 폐지하는 계획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숫자를 대부분은 맞추고요. 수명 연장으로. 예.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는 공사를 재개하고 예. 그 정도가 이제 2030년, 2036년에 영향을 주는 숫자들이고요. 예. 향후 원전을 더 질 것이냐 이 부분은 2년 뒤에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차분히 뭐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원전과 함께 대폭 늘어나게 될 신재생 발전량도 대폭 늘어나는데 네네. 그럼 풍력, 태양광, 뭐 풍력이 확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태양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리고 풍력은 그 비중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해상 풍력 중에서도 예. 해상 풍력이 그 역할을 하리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국토가 좁고 네. 삼면이 바다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해상 풍력이 앞으로 굉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요. 대만의 경우도 해상 풍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제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예. RE100이라고 하는 RE100. 예. 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TSMC를 자기 나라 내에 예. 그 제조업체를 잡아두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상 폭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의 핵심인 이 고부가 가치 하이텍 제조업들은 다 이런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하고 예. 그런 기업들에 공급을 해야 되는 된다.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신재생 발전 비중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느낌. 너무 이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맞습니다. 의문도 좀 드는데 가능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지금 현재 한 7.5% 예. 재생에너지 비중인데요. 21.6%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2030년 3배. 21.6%. 지금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산업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산업부뿐만 아니라 한전, 뭐 발전 공기업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이 재생에너지 목표가 달성되고 네. 저희가 이제 공기 오염도 줄이고 네. 탄소 중립도 달성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런 아리백 그 프레셔를 받고 있는 제조업체들을 우리 국내에 지켜서 일자리도 지키고 네.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꼭 보도록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늘리다 보면 우리 바다에 가면 전부 그 터빈만 돌아가게 생겼어요. 어업에도 뭐 큰 지장을 줄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드는. 네, 뭐 약간의 그 완벽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다 조금씩 문제는 있는데 하지만 많은 조사 결과 어업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어장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어민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요. 네. 한 가지 큰 장점은 바다로 나가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15메가와트까지 지금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경제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따라서 육상 풍력보다 한 30% 이상 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강한 조선, 네. 또 여러 기자재, 많은 수출, 철강도 많은 수출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원전 우리 국내에서 발전 비중도 늘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원전 수출을 지금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수출 전망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11월 달에 예. UAE에 있는 그 바라카 원전 바라카. 예. 건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곧 가죠. 예, 네. 곧 가시는데 아주 감동입니다. 그 한 사이트가 예. 24조 수출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나타 뭐 3천만 원이라고 생각되면 80만 대를 수출하는 그런 효과인데 아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안보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자력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폴란드 최근에 MOU도 맺었고요. 체코, 뭐 우간다, 네덜란드, 필리핀 이런 많은 국가가 건설을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타진을 해오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전망은 저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미국과. 이 원자력은 원자력 무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IP 지적 재산권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국은 뭐 중국입니까? 전자 수출? 중국, 러시아인데 중국. 다행히 세계 경제가 또 불락 경제화 되면서 러시아군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중국도 나라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많은 국가들이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만 잘 협조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UAE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데 중동에서의 원전 수요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UAE도 현재 1, 2, 3, 4, 5기인데 뭐 6, 7, 8, 9
네 기를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요. 예. 아직 결정은 전혀 뭐 안 했지만 예.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제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원전을 짓겠다는. 네. 그러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데 네. 중동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원전을 건설했기 때문에 예. 또 그 이미지가 좋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전 수출 그리고 에너지 동향 오늘 발표한 산업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